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형은택 변호사님 재판도 받고 계시는데 어쨌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나왔는데 이 재판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화영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된 건데요. 사실 지금 이화영 지사의 그 개인 뇌물 부분도 이 안에 섞여 있고 네. 뭐 정치장법 위반까지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쌍방울의 그 제3자 뇌물 관련된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개인을 위해서 돈을 쓴 부분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뇌물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네. 전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시작됐을 때가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이제 쌍방울의 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서 뭐 그 회유 논란이나 뭐 국정원 문건까지 지금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대북송금의 건에 한해서는 저는 좀 수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항소심 가서 네. 뒤집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이 있긴 있죠. 당연히 1심 선고기 네, 때문에 네. 상당히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에 대해서 공모 관계까지 입증이 돼야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방침도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하겠죠. 공범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죄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이 네. 비슷한 거 아닌가를 보는데 네. 완전히 네. 다른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방송하는 분들 헷갈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은 부지사로 있는 동안에 쌍방울에서 법인카를 받아가지고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맞아요. 그게 문제고. 뇌물죄, 그러니까 개인 뇌물죄, 개인 뇌물? 개인에 대한 뇌물죄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화영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3만 달러 이상을 외국으로 들고 나갈 때는 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북한 제재 대상이 네. 북한에다가 돈을 줄 때에도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여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두 가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3자 뇌물의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은 뭐냐면 경기도가 내야 될 500만 달러 스마트폰 비용과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를 대신 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3자 뇌물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어서 그 롯데 같은데 롯데였나요? 그 면세점을 이제 네. 받으려고 하니까 예. 돈을 뭐 미르 재단이라든지 네.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뭐 부정한 청탁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뭔가 들어줄 권한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면세점 인허가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돈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이제 뭐 미리 재단이라든지 뭐 영재센터라든지 이런 데 제3자한테 줬거든요. 그러려면 직무와 관련이 돼야 되고 네. 그 어떤 대가 관계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검찰의 논리도 대신냈다는 거잖아요. 경기도가 낼 돈을 대신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돈이 바로 그냥 제3자한테 준 게 아니라 경기도가 낼 돈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예. 그러면 이게 뇌물에도 좀 이상한 게 음. 경기도가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대북 사업에서 뭐 인허가권이라든지 예를 들어 쌍방울이 하고 싶은 예를 대북 진출을 한다든지 이때 권한이 있어야 돼요. 네. 경기도가 인가해 줄. 근데 지금 보면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요것도 한다 그러는데 여기의 전제는 뭐냐면 통일부 허가를 안 받아서 남북교류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남북교류 사업의 기본 권한이 통일부에 있다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자체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나라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없다는 대북 얘기네. 관련성을 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경기도에서 뭐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대북 사업에 인가를 받아서 내가 대북 사업을 하려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북한에 줬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 6번 만났다는 건데 네. 출루장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화영 부지사랑 뭐 같이 가거나 해서 협약식도 하고 막 이랬다는데 뒤에 4번 갔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랑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아니 경기도한테 잘 보이려고 경기도한테 대북 사업 인허가권이라든지 부탁하려고 했으면 네. 계속 이화영 부지사를 모시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경기도가 그 도지사가 권한이 있으면 도지사한테 지금 보면은 뭐 전화 한번 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전화 네, 바꿔줬습니다 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얼굴도 안 보고 얼굴 한 번도 안 봤다는 거거든요. 500만 달러, 300만 달러면은 800만 달러면 100억 가까이 돈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 돈을 주는데 얼굴도 안 보고 세 번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도움 받으려고 한다는 건데 네.
돈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 한번 바꿔주니까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김성태 회장은 참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북한 그러면 당연히 그 북한 사람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라든지 공무원들을 다 대동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 공무원한테 부탁해가지고 부지사나 아니면 뭐 부탁해가지고 북한에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독자적으로 뭐 그 대북 보고서도 보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냥 독자적으로 뭐 돈도 갖다 주고 이러는데 그거를 마치 이제 경기도 대신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럼 경기도에 돈 갖다 주면 북한하고 뭐 해박식이 체결되나? 경기도에 돈 주면 네. 북한이 저 해박 체결해주고 작물 방사품도 주고 그다음에 뭐 북한에 뭐 우리 현대 아산처럼 네. 뭐 관광이라든지 자원 개발 권한을 줘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800만 달러가 그 쌍방울의 그 기업이 추진하려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거냐,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본인의 방북과 관련된 거냐, 아니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것이냐. 사실 국정원 문건만 보면 이게 너무 자명하거든요. 근데 국정원 문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안보수 회장이 네. 보니까 뭐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통일부 차관도 영입하고, 현대아산 이런 게 영입하고, 공시하고 주가가 막 몇 배씩 뛰고 이러니까 위험성이 있다 해서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움직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다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한 번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 번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 국정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그 북한 사람 만나는 것도 다 보고하고 너 누구 만나냐 와서 다 파악하고 있는 아니, 상황인데. 내용까지 줬다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 가서 말하고. 그러니까 하고. 예. 그렇긴 한데 예. 그러면 돈이 오가는 것도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오간 게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 왜냐면 그 국정원 문건에도 보면 만났을 때 자꾸 돈 달라 그러니까 네. 왜 필요한지 네. 거기 보면은 뭐 그 북미 뭐 교통할 때 검압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 네. 나오잖아요. 예,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돈을 주고받을 때도 국정원이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파악 못했다 그러면 국정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는 아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앞으로 같고 더 나올 진실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예.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 법원이 어찌 보면 네. 저는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뇌물 사건 아까 말씀처럼 진술만 하거든요. 예. 진술에 근데 일관성을 많이 따져요. 네, 네. 그다음에 사람들 얘기가 같으냐,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똑같으냐, 그다음에 일관돼 있냐 따지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은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근데 여러 번 만나고 계속 지금 그 쌍방울 그 직원 얘기도 보면 계속 같이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는 대질 신문이라는데 본인도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서 대질 뭐 조사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계속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추고 이랬다 그러면 이제 이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명수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오빠 검사 얘기도 그렇고 보면 홍준표 시장도 무죄 나왔죠. 그 진술로만 했다 무죄 네, 나왔죠. 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보기에는 법정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하고 일관된 얘기를 하면 신뢰성이 있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네. 그렇게 또 계속 다시 모이게 하고 뭐 진술 연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관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수원 지난번에 지검은. 막 얘기됐던 그 출정 기록 있잖아요. 네. 출정 몇 번 갔고 그러면 이제 출정 몇 번 왔는데 조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 안 한 기간 동안 뭐 했는지를 해명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와서 그냥 뭐 놀기만 했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어쨌든 그런 계속 회유가 있었다. 그다음에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요. 들어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에도 보니까 국정원 이 김모 씨만 했는데 그러면 보고서는 또 딴 사람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밖에 네. 다른 또 요인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예. 상황 자체가. 예, 예. 그럼 제가 갖는 의문은 그거예요. 돈 주고 받을 때는 국정원에서 몰랐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서가 어떻게 써 있을까? 예.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안보수하고는 잘랐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분들이 근데 안보수가 움직이는 건 계속 알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에 가서 북한 사람 만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주고받고 네. 그다음에 돈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거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사업권도 따내고 예, 했으면 그런 거를 어떻게 보고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국정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예. 압수수색 한다 그러니까 준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돈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면 난 더 문제고 네. 알고 있었는데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갔다. 무슨 명목으로 갔다. 중요한 거는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할지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국정원이 갖고 주겠느냐. 있는 문건을 제대로 줄지 그렇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항소심을 가야 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못 밝혀요. 법원에서 뭐 법원에서는- 영장 내놓으라 한다 해서 내놓겠어요? 지난번 이 국정원 문건도 보면은 예. 처음에는 이게 아마 비공개로 뭐 증인 신문하고 예, 예. 비공개를 하다가 어쨌든 뭐 압수수색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대북 사업 관련된 모든 그 당시에 보고된 문서를 다 제출해라. 이제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이게 언론에 안 난 건지 아니면 네. 검찰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보수 회장하고 그 끊기까지 관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다음이잖아요. 네. 돈 주고 받은 거.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가장 궁금해요. 네.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뇌물죄가 단순 뇌물죄가 있고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제3자 뇌물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될 거고 네. 아까 형 변호사님이 그 권한 문제는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북 사업에 관한 이런 통일 업무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직무 관련성 부분도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이 제3자 뇌물의 핵심은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돈을 받으면서 기업으로 돈을 받으면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다가 돈을 내라. 이게 이제 구조의 삼각구조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왜 내라고 하겠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받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절로 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는 제3자 뇌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직접 뇌물로 본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신분이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그럼 여기서 제3자 뇌물은 이재명 대표 경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쌍방울 돈 준 사람이 있고 북한에다 줘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북한과 이재명 대표가 한 몸으로 거의 봐야 되거나 뭐 그러네. 북한에 이재명 대표가 뭐 땅 사놨거나 뭐 이래야지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데 네. 박근혜와 K스포츠재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거든요. 네. 자기가 안 하더라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일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성이 북한과 이재명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쌍방울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제3자 뇌물건으로 온 거니까 네. 직무 관련성이나 이재명 대표와 북한과의 그런 연계성이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진술도 너무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보는 거고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여부를 다투진 않았죠. 뭐 공소장 이름은 나오겠지만 공모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그게 재판부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았냐 네. 내지는 지시를 했냐 보고 받았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이걸 유죄까지 받아내려면은 권한의 문제, 뭐 연관성의 문제 내지는 뭐 국정원 문건 문제, 공모 문제 다퉈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유죄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요 사안에 대해서는 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근데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변호사님들이시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될까라는 이제 그 제하에 SNS 글을 올려서 다시 또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점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고 뭐 탄핵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특검법도 내도 또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고 이거 도대체 이 무한 반복을 언제까지 할지 예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선 진도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로 깔고. 네, 전제로 깔고. 그러니까 한동훈 어디까지 나가야 되니까 진도를. 전 장관이 아마 네. 이제 본인이 아는 분야가 나온 거죠.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나오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당대회도 이제 나올 거 고민 중인데. 네. 그러니까 총선 때도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다 뭐 아니면 심판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헌법 84조에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부 외환의 죄인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안 당한다고 돼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이 네. 소추에 기소만 포함이냐 재판도 포함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나는 거기에 재판은 포함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재판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말한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견해가 많이 나뉩니다. 네. 나뉘는데 저는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총선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지금도 재판 하루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이거 불러도 되느냐. 그러면
뭐 총선 전날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럼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럼 순방도 가야 되고 결국 정상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네. 재판 맨날 갈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해석의 문제 이거를 근데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뭐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사실상. 왜냐면 뭐 권한도 없고. 네. 근데 진행하는 재판은 저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봐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처럼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뭐 물론 위증 사건이나 그다음에 뭐 공직선거법 사건은 끝날 수 있지만 대장동 위례 뭐 백현동 FC 사건은 네. 증인도 수백 명이에요. 사건이 워낙 뭐 많고 이러면. 근데 그거를 맨날 재판번 받으러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한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문 자체를 그 문헌으로 해석을 하면요. 네.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재판은 전 열리는 게 이제 명문의 규정의 해석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상 중단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을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놓고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앞으로 많이 좀 기소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금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 다 대선 나오면 똑같은 문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헌법 제정자들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네, 건데 네. 저는 헌법의 해석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재판은 가능은 하다. 근데 이제 사실상 중단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유, 정치권에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못 다룬 것도 있어요. 의사 파업도 얘기를 해야 네. 되고 뭐 다른 오물풍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긴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번 주에 나올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신 변호사님은 10%대로 10% 후반대. 저는 한 19 정도. 19. 예, 19.9 어떻습니까? 19.9. 19.9. 예. 자, 우리 현 변호사님은 저는 아마 20 20. 지난번에 21%였죠. 21. 제가 보니까 그 유일 밑에 보니까 거의 횡보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예. 관심사인데. 근데 중요하죠. 10%대냐? 의미가 있죠. 예. 의미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호재도 없고 근데 이미 저는 지금 현상적으로 반영된 악재들은 거의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좀 걱정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남북 재치상이 강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만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고 이러면 네. 이제 더 강하게 나가고 아. 이럴까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초긴장 상태이고 대통령은 출국했습니다. 예, 중앙아시아로 떠났고 어쨌든 그 3개국 순방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면 따라가질 못해. 따라가지 못해요. 예, 뉴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